자, 총선을 앞둔 이 부산의 정가, 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부산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죠? 네, 오늘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서 윤정도 중구청장은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 선거를 또? 내년 4월 총선 때 같이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렇게 좀 1년 만에 이렇게 좀 아주 이런 것들은 참 검증이 금방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이런 걸 검증하지 못하고 공천한 정당은 뭔가 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뭐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민주당은 그런 의미에서 좀 책임을 지고 후보자를 내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이 중구 주민들은 지금 뭐 인구도 줄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뭐 고령화도 심각하고 지금 할 일들이 많은데 이 구청장이라는 분이 아주 정치 신인이신데 젊은 분이 이 기본적인 주민등록법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이 재산 신고 누락하고 이런 문제로 1년 만에 당선 무효가 돼서 또다시 중구의 행정이 오락가락해야 되고 또 이 선거를 다시 해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고 이런 불신을 가중시킨 이런 어떤 정당의 어떤 공천 문제 이런 부분들 책임지고 여당은 이번에 이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중구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신고를 3억 뭐 몇천만 원을 하셨는데 7천만 원인가? 근데 17억짜리 건물을 누락을 시켰어요. 17억! 이게 뭐 재산이 3억 있는데 내가 실수로 한 몇천만 원? 그렇죠. 뭐 1억? 뭐 이렇게 누락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엄청난 재력가세요. 재력가신데 뭐 본인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던 건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누락을 해도 표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본인은 실수라고 뭐 항변한 것으로 압니다. 근데 17억 갖고 계신 분이 3억을 신고했다. 이거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누가 봐도 이 유권자를 속이는 기만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또 이게 중구청장이 난리 났는데 또 이 민주당의 중영도 지역에 또 무슨 사건이 또 났어요. 뭐 참조 뭐 현금 참조 뭐. 네, 그 배드민턴 협회 행사가 지난 24일 날 뭐 배드민턴 대회가 지역을 뭐 언론에는 지금 지역이 안 나왔지만 네, 개연성 있는 곳에서 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부인이 배드민턴 협회에서 뭐 조금 찬조 요청을 하니까 후원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를 할 때 모 지역위원장 부인이 100만 원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라고 공지를 했고 그 자리에서 이 판넬에다가 100만 원 찬조 이렇게 딱 적은 것을 그 부인이 들고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하고 제가 모 위원장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그 약 300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기부를 한 겁니다. 4년 선거운동 아니 그러게요. 그분 출마를 당연히 왜냐면 지금 지역위원장이시고 그렇죠. 그 앞에 국회의원 뭐 또 출마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출마가 예상되는 제1의 인물인데 왜 그런 걸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본인은 뭐라고 왜 그랬다고 얘기하나요? 그래서 그 부인이 잘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그 행사가 끝나기 전에 아마 이제 그 기부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고 잘 몰라서 이렇게 한 것 같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행사장에서. 그리고 본인들이 선관위에 자진 신고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 다른 정당의 모 지역위원장이 이것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도 아마 이제 수사를 할 것이고 선관위도 수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실수를 하셨을까요?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 아닌데. 남편이 네. 출마를 처음 한다 이번에. 그러면 모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출마를 여러 차례 했던 분이라면 3번 정도 가족은 선거법을 거의
많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어떤 총선을 한 5, 6개월도 안 남겨둔 이 상황에 현금 찬조 이런 단체에 가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 가서 이 밥 2, 3만 원 주고도 사실 밥 먹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인데 과감하게 100만 원을 확 쏘는 이런 재력도 참 부럽지만 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하시는지 이 여당에 계신 분들은 조금 자신들의 태도를 돌아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너무 세상이 다 내 것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와 그리고 이제 특히 학력이나 경력 위조 그리고 금품 선거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도 뭐 오랫동안 지역에서 정치를 했지만 이 부분은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내가 아무리 선의를 갖고 하더라도 법에 위배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선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총선 앞두고 부산에 이 체육회장 선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굉장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네, 요번에 이제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하는 이유는 이게 현재는 지금 그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합쳐지면서 자치단체장이 회장을 하도록 그 법이 바뀌어서 오거돈 시장이 회장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하자 이런 취지에서 민간 회장 선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도별로 이렇게 날짜가 있겠지만 우리 부산시 같으면 12월 27일 날 부산시 전체 체육회장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1월 달에 1월 중순 무렵에 각 구군에 또 이제 이 체육회장 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체육인들이 중에서 이제 대의원을 뽑아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산시 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야를 떠나서 아주 또 이 열정도 있으시고 또 본인의 어떤 봉사정신도 강하시고 이런 분이 체육회장을 맡으셔야 되는 게 이 선거의 취지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들려오는 얘기가 모 인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 인사. 네. 모 인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 전 시간에 유재수 부시장 건을 얘기하면서 슬쩍 언급도 된 인물이신데 그분이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원래 이제 전면에 잘 안 나타나시는 분이잖아요. 네. 막부실세라고. 네.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고 또 그게 청와대에서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 이런 소문도 지금 같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거를 치를 의미가 없어요. 부산시장님 그냥 하시면 돼요. 차라리. 왜냐면 이 정권 출신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민간 체육회장을 뽑겠다라고 하고 선거를 하면서 이건 선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체육회장 선거는 제 바람은 이 여야를 떠나서 정치가 개입하지 말고 정말 오랫동안 체육에 종사를 하셨고 또 체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가 체육 예산이 한 340억, 50억 이 정도 되는데 인구 1인당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잘 짚으면서 부산시가 그리고 우리가 청년들이 많이 떠나는 도시다 보니까 활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라도 활성화할 만한 이런 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관광이 되었든 스포츠가 되었든 이걸 가지고 부산시를 좀 부흥시킬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신 일할 수 있는 분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체육인들이 그런 걸 기준으로 판단하셔야지 지금 청와대가 밀어가지고 난리난 사건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 사건도 그렇고 네. 지금 우리 유재수 부시장 건도 그렇고 조금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좀 자중을 하실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역의 체육회 선거까지 청와대가 나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청와대 만기 칠랍은 정말 국정의 도를 넘어서 지방자치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청와대 운운하는 어떤 막부실세 운운하는 그런 지역에 또 지방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이런 선거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발 정권의 실세라고 불리는 분들,
혹은 청와대는 이런 얘기들을 잠재워주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내년에 선거가 있겠지만 내년 선거는 정말 좋은 후보 그렇죠. 그리고 이 좋은 후보라는 것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있죠. 도덕적으로 검증된 후보들 그리고 좋은 정책으로 금품, 허위사실 그다음에 뭐 각종 마타도어 이런 비방 거에서 없이, 그렇죠. 네, 벗어나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선거여야 하고 그래야만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고 국민의 잃어버린 신뢰를 국회의원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는 유권자에게 맡겨주시길 바라며 오늘은 생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